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뉴스 인사 프라임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얘기해야 되겠죠. 자,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이 1명이고 기각 5명, 각하 2명. 또 기각 5명도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총평 좀 해주십시오. 기각은 우리가 지난주 방송 때 예견을 했던 겁니다. 예견했던 거 새삼스럽진 않고요. 내란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기각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 빠뜨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뭐 세 갈래로 갈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하를 결정한 두 사람은 그 점을 판단을 안 했어요. 판단 아예. 자체를 안 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8인 전원으로. 네, 전원일치로. 그래서 그 점을 자꾸 간과하고 설명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각하가 뭐 전체가 뒤집은 게 아니라 각하는 그 권한 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 해야 된다는 요것 때문에 나머지는 판단을 안 한 건데 그걸 마치 그것조차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김복형 재판관 얘기는 나중에 뭐 할 테니까 그래서 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많은데 그 제가 헌법재판관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한테 물어보니까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위법은 한데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에서 풀어줄 수도 있지 그렇죠. 않느냐. 예. 헌법재판관들에게 결정권을 준 이상에 위헌하다 그래서 모든 걸 파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재량권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 우리가 해석한 대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마당에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는 게 지금 이 뭐 국제 정세까지 포함해서 타당하냐는 데 대한 합의가 있는데 그런데 판단은 결정이나 판결은 법리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률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저는 이 결정문을 보면서 아 정말 머리 굴린다고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각하하고 기각이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그래서 5대3 기각이다 뭐 온갖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좀 난무하는 건 다 뇌피셜로 그냥 실제로 그 이제 3명 기각 둘 또 그리고 각하 둘하고 기각 중에 이제 1명 김복형이죠. 재판관 때문에 5대3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막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총평 좀 해주십시오. 제 재판 결과. 저는 각하는 대단히 놀라웠고요. 각하 왜냐하면은 뭐 법률 문헌에 대한 해석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문헌을 해석할 건지 아니면은 좀 규정을 만들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거기 부합하게 한목적적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오래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권한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적 해석에 의할 때 이거 너무 각하 의견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그리고 문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각하 의견 두 분. 그렇죠. 그리고 한목적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이건 헌재 결정문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 눈에 자주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을 뭐 위반했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다르죠, 명백히.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각하 의원은 좀 너무하다라고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면은 의견을 내기가 결정문을 쓰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속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은 총리를 먼저 할 거냐 대통령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로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파면해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는 결론이 맞았을 것이고 그런데 기각을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마당에 총리는 앉혀야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법리적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아마 이 두 사람 재판관은 본안에서 판단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이 각하를 해버렸다. 이렇게 각하하고 보시는 나머지 거군요. 사안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장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이미 해본 거잖아요. 네. 아,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방금 이현주 변호사 설명한 대로 직무는 같지만은 신분이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자면 해석을 하자면은 얘긴 했던 대로 네. 그런 절차대로 가는구나. 좀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 기각사유 예, 세계에 말씀하십시오.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란 방조 관여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는 바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는 검찰의 불협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부분은 지금 미지의 영역이니까 이런 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상설 특검법 네. 원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특검만 임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천 의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로 보긴 했지만 그 이후로 너무 많은 결과적 해고론적 관점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혼란이 야기됐어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에게 있느냐, 그리고 서로 핑퐁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가 됐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김성훈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을 다 검찰이 꺾었죠. 예. 그래서 회고론적으로 보면은 이 내란 상설 특검을 추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너무 많은 혼란이 야기됐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재판관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국에 대한 불안하고 온도는 현저히 다르다는 걸 다르구나. 깨닫고 참 예. 무감했습니다. 아니 네. 그 점은 이제 조금 새길로 가지만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단회안을 기각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수사 자료를 안 줬거든요, 검찰이. 그 뒤에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게 생겼잖아요. 공수처인가요? 그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었으면은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증거 같은 거. 예, 이제 수사 기록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있긴 한데 어쨌건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마당에 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는 고민이 컸을 거라는 아마 판단은 맞을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난주에도 이미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복귀를 미리 시켜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기각이 예상된다라고 대 기자님께 짚어주셨는데 비슷하게 같고요. 하나 좀 짚어볼게. 네. 김북경 재판관입니다. 네. 김북경 재판관은 각하도 아니에요. 각하도 아닌데 기각인데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게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띄거든요. 김북형 재판관. 그게 첫 번째 요즘을 저는 김북형 재판관 얘기도 사람들이 이게 정계선하고 막 양극으로 달린다 얘기를 하는데 네. 한 가지 점을 분명히 보자면은 요건 딱 드러나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날이 12월 26일이에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한 날이 12월 27일입니다. 네. 하루 상간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급박하게 검토할 시간조차 안 주고 탄핵한 게 옳으냐에 대한 기각인 것이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김북형조차도 지난번에 8대0에 동의했잖아요. 그 8대0 전원에 김북형도 포함됩니다. 했는데 요 기간 요걸 가지고 하루 겨우 줘놓고 요거 가지고 탄핵하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요런 정도의 파면이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김북형의 기각 사유가 그렇게 좀 벗어났다거나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걸로. 완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즉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즉시라는 단어가 기한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즉시 해야 된다거나 지체 없이 한다거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적인 여유는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으니까 이제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벌써 뭐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김복형을 무리하게 자꾸 뭐 정계선과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이 나와서 네.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잘 먹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저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떤 사건을 그때 즉시에서 보느냐 지나서 보느냐는 다른 관점이 다른 필터가 있고 다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2월 26일 27일 상황은 정말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4월 18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민선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정말 불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이 정말 하루도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 거나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심리가 안 되고 탄핵 결정이 안 되는구나 하는 불안감이 끌어오던 때라서 그렇죠. 그때는 정당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이건 급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해 나갔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뭐는 이제 이런 갖춰졌으니까 이거 해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김복현 재판관도 타당하지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상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재판관이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각을 택한 이제 다수 4명의 판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해소된 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보니까 정말 한 총리를 복귀시키기 위한 좀 논리적 모순이 억지 논리가 아니 행위자 이제 판단해줘야 뒷 행위자를 가지고 그걸 정당성을 부여할 이미 8명에 대해서 그 8명이 다 판단해버렸어요. 이거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볼 건 아닌 것 같고 한 총리를 복귀시키기 위한 논리 구성에 참 머리를 많이 썼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또 하는 말이 헌법재판의 특징이 이제 헌법교과서 다수설이 정치사법, 사법정치라고 봅니다. 정치대로 사법대로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지금 현직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기 대선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이게 다 정치적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냐? 위반됐으면은 당연히 위헌이면은 탄핵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본다. 봐야 된다. 헌법재판관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전국 국정의 안녕. 이거 대외 신임도 이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오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윤석열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의 전초전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미리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보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예측을 좀 볼 수 있는 점도 있을까요? 대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이게 이제 선출 절차를 바꿔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임명했잖아요. 바꿔버렸어요. 이때까지 계속 하다가 체제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기각 결정문을 쓸 법률가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법률가라면은 지금 정당 소속 사람들이야 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거니까 국민의힘 쪽 소속돼 있거나 뭐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논외로 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닌 사람들 법률가들 물어보면 두 분도 뭐 법률가시니까 기각 사유를 쓸 논지가 없잖아요. 논리가. 명백하게 국민들이 다 쳐다봤는데 아니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안 거쳤고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에 내보냈고 이런 것들이 파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각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각하 얘기도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논지가 있지만은 내란죄를 뺐냐 안 뺐냐 가지고 각하를 주장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이건 헌재가 판단한다고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기록은 탄핵 심판에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는 전혀 그리고 각하할 거면 100일을 넘게 왜 끌고 옵니까? 미리 끝냈죠. 그러니까 논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그 기각해서 총리적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거는 대통령 파면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결정문에서 안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한 총리가 내란모에 가담했다는 수사 결과나 보도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고 국무회의를 하도록 소집을 건의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였냐 아닌 거였냐 요 논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은 국무총리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는 저 사람은 얼굴마다 이상하게 대접은 못 받았구나 네. 이런 느낌만 받은 건데 네. 윤 대통령 파면 8대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끌고 논리도 구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예. 이뭐 각하 둘 네. 이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내피셜입니다. 예? 내피셜임을 전제하고 그렇죠. 예. 그 3월 둘째 주를 일정을 다 비워놨어요. 네. 헌재 선고도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그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에 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6일 선고하고 발맞추려는. 내일 그래서 선고. 예. 그러니까 도덕성의 무게를 도덕성하고 어떤 법률 위법한 행위의 무게가 같지는 않지만 이쪽도 날리고 저쪽도 날리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시간을 벌면 뭔가 새로운 계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여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론에 대해서 뭐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결론 달라질 일은 없을 그렇지만 것이다. 예. 그 선고 자체를 늦추기 위한 뭔가 그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견을 보이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이견을 뭐 직접적으로 선고기를 이때로 잡아야 합니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뭐 소수 의견을 이렇게 쓸 테니까 시간을 달라라던가 뭐 증거를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간의 개정이 있으니까 이전의 헌재 결정문하고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을 것이고 그분은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정도만. 그렇다면 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이만큼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 주 안에 못할 이유는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사라졌다. 내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정기 선고일로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안 잡는다. 또 그냥 얘기를 있긴 하지만 뭐 관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행과는 아무 관계없이 28일은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14일이냐 21일이냐 가지고 이제 뭐 고민해 왔는데 28일까지 왔는데 4월로 지나가면은 헌법재판관들도 국정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은 하지 않을까. 늦어도 28일에는 금요일 그리고 통상 금요일 해왔기 때문에 28일은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정도의 소양 의식은 있을. 이현주 변호사님도 이번 주 안에 될 것이다. 이때까지 거의 뭐 예측이 뭐 자꾸 시사평론가 뭐 해서 다 틀리는 바람에 저도 뭐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쩌면 더 좀 끌어지면 국가가 많이 혼란해질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겠죠. 이미 대외 신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총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좀 군한 대응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고 이제 안정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간을 주면은 그리고 한 총리도 물론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할 건지 이전에 할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고민 사항입니다만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점에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시고 그 뭐 국정 외교 공백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지금 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그 협력에 의해서 뭐 민간 국가로 선정됐다는데 외교부조차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가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죠.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조직되고 뭐 우수하게 훈련된 인력을 보내주는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와의 자원 뭐 수출입 관계는 천연가스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모든 것이 지금 멈춰져 버린 건데 너무 엄청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재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이제 공판 준비기일 마치고요. 다음 달 14일,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최상목, 조태열 장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란 사건에 38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될 텐데 이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이 됐고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파면된 신분 자연인 윤석열 피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뭐 변호인들은 이런 그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부인하더라도 뭐 이건 뭐 재판 진행에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일단 어제 공판에서는 이제 그 검찰과 변호인 쪽이 저 문제로 이제 그 수사 기록 문제 수사권이 정당하냐 안 하냐 뭐 근데 검찰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안 수사, 경찰 사건도 같이 통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는 명백히 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별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돼서 자연인 윤석열 피고인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이게 또 고려하고 14일날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자 어제도 보도 중에 하나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거긴 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윤석열이 계속 국회의원 잡아내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 질책했고 뭐 재차 3차 하면 되지. 그리고 군부대도 사실 그 주위에 계속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지금 2차적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의 탄핵 사유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헌법 법률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이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우리가 얘기를 몇 번 다뤘는데 1시 1분에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4시 27분까지 3시간 반 가까이가 흘러갔잖아요. 왜 흘러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이 결심 지원실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게 해제에 대한 법률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국회 또 해제되는 건데 끝난 건데. 그 얘기는 결국은 제2 계엄을 하면 된다. 그리고 7공수, 13공수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종합해 보면은 이 진술이 공수처가 이제 합참 관계자나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거거든요. 방첩사령부 관계자들 복수의 관계자의 진술이고 당시에 정황도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그 새벽에 제2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헌법 수호 의지는 도대체 없는 사람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히 빨리 대통령 측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해야 된다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뭐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첫 계엄 자체가 위헌이었는데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가 위헌이었는데 두 번째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걸 보면 돌아왔을 때 또 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죠. 저는 100%라고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이 의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구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췌개헌 이후에 삼성개헌을 갔던 그 방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전두환의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의지를 꿈꾸지 않냐. 장기 집권 의지를 꿈꿨던 게 아닌가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저 그림이 전체가 맞아 떨어져요. 왜 이렇게 서둘렀고 했는지에 대한 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헌법재판관들이 좀 알고 아시겠죠?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감안했을 걸로 안 되겠죠.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좀 슈퍼위크 같아요. 사법 관련해서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선고까지 다 될 거라고 보이는데 중간에 있을 2심 선고 예측 또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네. 거잖아요. 이현주 변호사가 아무래도 검사도 해봤으니까 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 판단할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적시해야 하는 대상 사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학력 뭐 이런 예, 거죠. 학력, 예. 경력, 재산, 행위. 그런데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 기억이나 인식 아니냐. 이걸 요건 사실에 맞게 뭐 정확히 뭐가 허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줄을 거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골프 안 친 게 허위인지, 뭐 사진을 조작한 게 허위인지, 어떤 말이 허위인지 줄을 거서 허위라고 좀 적시해 달라고 하고 또 공소장을 변경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다가 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네. 1심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1심 판단을 다시 한다는 게 형량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1심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때리지는 않거든요. 거의 벌금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무죄를 판단할 거냐 아니면은 형의 양형을 벌금으로 가서 당선 무효가 되는 100만 원 이상을 할 거냐 100만 원 이하로 할 거냐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이게 벌금으로 낮춰지거나 아니면 무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방금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인식 내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한번 쳤는데 네. 그 사람 모른다. 예. 골프 쳤다고 다 아는 건 알 수도 없는 아니잖아. 거고. 안다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인 거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자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자, 뭐 판결 선고가 사실 뭐 너무 요청을 해서 빨리 되기는 했어요. 2심 그리고 막 선고가 빨리 되긴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됐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원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요즘 저는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기현 판사 판단도 그렇고 과연 법원의 판단을 뭐 이렇게 딱 법원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완벽하게. 그게 맞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어떤 불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로 판단해버렸. 자기 마음대로 표현이 조금 잘못됐나요? 그런 거 보면 2심 판단은 사실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무죄인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전례에도 뭐 윤석열이 김만배를 안다 모른다. 네. 이건 인식과 기억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적시 대상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적은 있지만 기억을 못하면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친하다 안 친하다 안다라는 것이 뭐 친하지 않다라는 개념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가적 요소가 들어가요. 그럼 자기네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김만배를 모른다에 대해서 무혐의했거든요. 그럼 평행선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이재명 거. 대표의 재판 중에 제일 사실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러면 항소심 선고를 내일 하면은 네. 무죄가 됐건 유죄가 됐건 형량이 얼마 나오건 간에 3심을 대법원. 네. 뭐 선거 전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오히려 사람도 많고요.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내일 하더라도 633을 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되기 때문에 소추를 중단한다라고 봐야 되는다는 뭐 다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할 수 좀 재판을 하기에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접수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상고 이유수하고 뭐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그것만 자체 기본적으로 한 달은 흘러가잖아요. 한 달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뭐 일부러 끌라고 하는 게 그냥 접수하고 받는데 그냥 한 달 넘어가기 때문에 석 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보다는 늦게 되겠죠. 그리고 골프에 네.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이 뉴질랜드 해외 연수 사실
단체 사진 뭐 10수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딱 잘라서 예. 골프를 쳤다라고 하려. 이건 이재명 대표는 사진을 얘기한 거죠. 이거 골프 사진 그렇죠. 아니고 뉴질랜드 연수 사진인데 이렇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편집 조작된 거다라고 했는데 김문가 골프 친 적 있지 않느냐. 네. 그 김문기 유족들에게 접촉을 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골프 그러니까 사진 얘기를 하는데 골프 얘기를 가져와서 허위라고 한 거예요. 그 적시된 사실에 대한 것을 한 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사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네, 골프를 그 얘기를 쳤다 아마 안 쳤다. 2심 재판부에서 더 확인해달라고 한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적시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허위 유혹, 진실 유무를 그걸 판단 말도 안 1심에서는 되는. 그냥 그건 골프 친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또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김문길 알았다는 부분 무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새롭게 보고 또 공소장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글쎄 뭐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대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잉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